안녕하세요. 글쓰기 교실 번외까지 포함하면 6회차입니다. 번외를 빼면 5회차인데 번외도 집어넣어서 그냥 6회째다 말고 칠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뭐 요란스럽게 홍보할 것도 없고 어차피 이 글쓰기 교실은 제가 일하는 곳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요란스럽게 홍보하지는 않는데 꾸준히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6회째인데 오늘은 건재체로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조체라는 거는 그냥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꾸미기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수식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유, 은유 뭐 이런 거 다 안 쓰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도 빼요. 감정도 빼고 몸이 건조하게 아무 맛도 없다는 거죠. 몸이 건조하게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사실만. 사실만 전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지도 않고 유난스럽지도 않은 글, 왜 이렇게 쓰는 걸까요? 그저 틀리지 않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좌라고요. 이거는. 근데 초보자가 쓰는 거나 진짜 전문가가 쓰는 거나 사실은 다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틀리지 않고 전하려는 말만 정확하게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초보자에겐 이게 더 중요하죠. 전하려는 뜻만 정확하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더라도 짧게 하고 또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게 제목을 정하되 짧게 하고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결론부터 써라. 그럼 된 거 아니야? 안에 거 안 읽어도 된단 말이죠. 전하려는 말만 전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문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마침표.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마침표. 이렇게 단문으로 쓰는 게 자기가 전하려는 말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이 방식은 초보자만 아니고 전문가도 아주 많이 쓰고 또 위대한 많은 문장가들은 단문을 애용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건조체 쓰기를 추천하는 거죠. 건조체로 쓰기를 추천합니다. 감정이나 수식어를 안 쓰고 배제하고 감정이나 수식어를 배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결하게 대놓고 말하고 비유, 은유, 예시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건조체로 쓴다는 거죠. 건조체로 쓰면
독자가 정보를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잖아요. 이게 우리 목표잖아요, 지금. 독자가 내가 전하는 정보를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나 수식을 빼니까 당연히 간결하죠. 간결해지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단문으로 쓰면 대체로 건조체가 되기 쉽습니다. 건조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문 쓰기가 건조체는 아니에요. 어쨌든 단문으로 쓰면서도 건조체가 되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건조체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이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과 현상, 드러난 것, 보이는 것, 이게 말하게 하는 방법이죠. 문서, 보고서, 뉴스 같은 실용문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글쓰기 강좌는 문학 강좌가 아니고 철저하게 실용문 쓰기가 목표니까 건조체 쓰기를 강하게 추천드려요. 근데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건조체 쓰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딱 보여주는 것, 뭐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써야 될 땐 쓰는 게 더 좋죠. 뭐 사실 적시가 오히려 독자 감정에 닿기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해밍웨이가 쓴 6단어 소설입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Own. 번역하면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음. 이게 이 own이 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어요. 팝니다. 아기 신발, 전혀 안 따름. 여기에 한 단어라도 더 들어가면 다 뱀발입니다. 쓸데없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에는 글 쓴 사람의 감정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감정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정말 무미건조하잖아요. 사실만 딱 나열했죠. 판다고 광고문 같아요.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음. 굉장히 울리는 게 많잖아요. 이 글을 소설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설만 보고도 이 짧은 6글자만 보고도 어떤 사람은 펑펑 울 거예요.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은 정말 펑펑 울 거예요. 그죠? 이게 글이라는 거죠. 이게 건조체고 그저 사실만 드러냈는데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은 전혀 없어요. 사실만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감정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한 단어라도 덧붙이면 독자 감정을 다 뭉개버립니다. 이렇게 해밍웨이는 간결하고 건조한 짧은 문장으로 사실만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건조하다는 건 사실만 나열한 짧은 문장으로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죠. 자, 이것도 전부 사실이에요. 사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불이 꺼진 집이 나를 맞았다. 여긴 뭐 외롭다, 쓸쓸하다, 뭐 술 한잔 마시고 싶다, 이런 감정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거죠. 병원 복도에 남아있는 그의 이름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름표만 남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건 이것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병원 복도에 남아있는 그의 이름판, 이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보이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죽어버렸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녀의 책상 위엔 먼지만이 쌓여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글 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순간 글은 깨져 버리는 거죠. 쓸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수가 자기가 먼저 무대에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노래가 청중을 흔들 수는 없어요. 가수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걸 독자에게, 청자에게 줬을 때 감동이 오는 거죠. 자기가 감동 다 터뜨려 울고 웃고 다 해버렸는데 뭘 느끼라는 거예요. 아침 식탁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이 하나 남아 있었다.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식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건 딱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결혼식 초대장은 그의 서랍 속에 아직도 열리지 않은 채 있었다. 못 열었다는 거잖아요.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글 쓴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면은 글이 안 되는 거죠.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시간과 함께 흐려져 갔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탁 위에 2개의 찻잔 중 하나는 미처 비워지지 않았다. 바빴을까요? 혹은 너무 힘이 들었을까요? 그냥 얘기하다가 떠나버린 걸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글 쓴 사람은 뭐 전후 맥락이 있겠죠. 전후 사정에서 이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의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전화번호 지울 수가 없었다고. 미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만큼 미련이 많았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글이 안 된다는 거죠. 창문 밖에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가 내렸나 봐요. 그죠? 이렇게 사실만 쓰는 거죠. 사실만. 그가 떠난 자리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사실만 쓰는 게 건조체 쓰기 방법이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게 사실만 전하지만 그 사실에는 건드리기조차 미안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문학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뭐 문학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가장 좋은 예가 해밍웨이 글이잖아요. 보세요. 애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어. 정말 너무 많은 걸 주잖아요.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떠들어대는 건 다 글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체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만 전했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가 왜 이 글을 쓰냐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 감정, 자기 생각을 다 미리 다 터놔버려 가지고 글이 엉망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하죠. 내가 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거는 독자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린이들 웅변대회에 가면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연사 힘주어 말합니다. 뭘 힘준다고 감동이 되냔 말이에요. 힘을 빼야지 감동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기 얘기를 대놓고 하면은 이미 감정이 과잉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글이 엉망이 되고 또 그게 왜 슬프니 하고 시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는 그저 무미건조하고 팩트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도 없는 석양 무렵 바닷가에서 10분째 수그리고 모래에 뭔가 쓰고 있는 그 모습, 이거는 감정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미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슬프다고 느껴야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너무나 쓸쓸했다는 자기 감정을 써버린다는 거죠. 가수가 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실 전달에 충실해라. 사실이 말하게 한다고 해서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훨씬 감정을 풍부하게 끌고 옵니다.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사진이에요. 사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지만 100마디 말보다 감상자 마음을 흔듭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진 작가가 여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사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느끼잖아요. 물론 이런 정도는 덧붙일 수 있겠죠. 이 사진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수단에서 찍은 것이다. 다 설명했죠.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독자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글쓰기라는 거예요. 아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뭘 설명하겠어요? 그냥 베트남에서 네이판 폭탄이 떨어진 직후 사진, 이렇게 붙이면, 억지로 하나 붙이면 그 정도지, 여기서 뭐 울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요, 뭐 군인은 담담해요, 뭐 이런 걸 설명하면은 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느껴, 이렇게 대드는 독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초보자들은 그냥 사실 중심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식하지 말고 무미건조하다 싶게 그냥 훨씬 좋다. 그렇게 써도요, 글은 자꾸 길어져요. 왜냐하면 뭔가 설명을 덜한 것 같고 독자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뒤부터는 독자의 것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백이 생겨요. 절제해야 하고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을 읽는 이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 소설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뭐 불어를 모르니까 영어 번역본을 보면 Mother died today or maybe yesterday, I can be sure. 근데 이걸 또 영어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mother가 엄마도 되고 어머니도 되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아닌 것 같으니까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짧잖아요. 엄마가 오늘 죽었다. 어제였던 걸까? 이미 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다 얘기해 버렸잖아요. 이 두 마디로. I can be sure. 잘 모르겠는데. 다 객관적 현실이에요. 그죠? 엄마가 오늘 죽은 거 맞고, 근데 어제였나? 그거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내 느낌인 거고. 확실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하게.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렇게 초보자는 이런 방식으로 무미건조하게 건재철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강 뒤에 제가 강의로는 처리하지 않았는데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이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교실 강좌에 들어가면 앞에 단문 쓰기 하라 그랬잖아요. 단문 쓰기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연설에서도 단문을 쓰면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연설문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는 분이 많을 텐데 찰리 채플린이 위대한 독재자에서 마지막에 연설한 거예요. 또 보세요. 계속 끊는 거예요. 계속 끊어요. 뭐 여기도 끊은 거지. 뭐 여기도 끊고 계속 끊는 거예요. 이게 명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이잖아요. 전부 끊었죠. 단문으로 다 끊어요. 그냥 토막토막 다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는 거고요. 밑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위대한 연설가였거든요. 근데 정말 단문으로 연설하죠. 이건 뭐 계속 끊는 거예요. 주절주절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연설가들은. 이렇게 쓰라는 거죠. 단문 쓰기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유명한 처칠이 한 네버 기브인이라는 연설이에요. 전부 짧다는 거죠. 문장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단문 쓰기. 위대한 문장가들도 단문 쓰기 합니다. 단문 쓰기.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건조체로 쓰기 내용도 그 동영상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단문을 활용한 명연설문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글 쓰기가 되면은 한글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